고급 레스토랑, 명품, 그게 부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부자의 삶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루합니다. 매일 똑같은 옷, 똑같은 밥, 똑같은 하루를 삽니다. 돈이 많으니까 단순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순서가 반대예요. 단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지루하게 매일 같은 걸 반복하며 중요한 것만 쌓고 쓸데없는 데 힘을 빼지 않아요. 선택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부자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버렸습니다. 쓸데없는 관계, 의미 없는 약속, 불필요한 소비 끊임없이 걷어냈거든요. 남들은 채울 때 이 사람은 비웠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약속이 많고 모임이 많고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바쁘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됩니다. 채우는데 힘을 다 쓰니까 정작 쌓아야 할 것들이 밀리는 거예요. 분주하기만 하고 남는 게 없는 삶, 그 패턴입니다. 저도 그쪽이었습니다. 모임이 많을수록,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잘 사는 거라고 느꼈거든요. 일정이 빌 때마다 뭔가를 계속 채워 넣었습니다. 그게 성실함이라고 믿었어요. 꽤 오랫동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비싼 착각이었죠. 멈춰서 돌아봤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깊은 관계가 없었고, 일은 많이 늘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쌓인 게 뭔지 모르겠는 상태였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하루에 잘 판단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어디 갈지 고민하고 나면 정작 중요한데 쓸 힘이 없어요.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하루치의 집중력을 다 써버리거든요. 거기다가 답장 못한 메시지가 걸리고요. 정리 안 된 서랍이 신경 쓰이고 못 읽은 책도 쌓여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미 지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머릿속이 비워 있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있거든요. 부자들의 지루한 삶, 그게 그냥 성격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나머지를 의도적으로 걷어낸 결과예요. 비우는 게 전략입니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10년 가까이 방법을 바꿔가며 살았습니다. 플래너를 바꾸고요, 앱을 바꾸고 아침 습관을 바꿨어요.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방향이 틀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만 관리하면 된다고 믿었죠. 새벽 기상을 2달 했어요. 독서 모임도 3군데 동시에 나갔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점검하고 또 세웠습니다. 그럴수록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일정은 늘었는데 성과는 없었고 피로만 쌓였습니다. 문제는 그 바로 다음이었어요. 또 안 되고 나니까 방법이 나쁜 게 아니라 내 문제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했을 뿐인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너지가 거기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쳐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걸 어디선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그게 바로 처음이었어요. 뭔가를 하지 않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달력에서 절반을 지웠습니다. 모임, 약속, 해야 할 것들을 지우고요.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어요.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채워야 앞으로 간다고 믿었는데 비웠더니 오히려 앞이 보였어요. 텅 빈 달력을 보면서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뭘 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으니까요. 처음으로 뭘 하고 싶은지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그 차이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함이란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힘을 쏟기 위해서 나머지를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기술이다. 정말 기술이에요. 성격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되는 거예요. 집중이 결과를 만듭니다. 분산은 소음을 만들고요. 애플이 1997년에 350개의 제품을 10개로 줄인 다음에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줄였더니 강해진 거예요. 개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남은 관계가 깊어지고, 할 일을 줄이면 남은 할 일이 잘 됩니다. 저는 3가지를 바꿨습니다. 그 3가지가 지금의 제 삶을 만들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아요.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하루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겁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해야 할 일이 10개여도요,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 이것만큼은 오늘 안에 해야 한다면 오늘은 성공이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먼저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트를 펴니다. 딱 한 줄을 써요. 오늘의 핵심 하나,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돼요. 그게 그날의 기준이 됩니다. 핵심이 먼저 되면 나머지가 안 돼도 오늘은 됐습니다. 핵심이 밀리는 날이 반복되면 삶이 밀립니다. 핵심이 먼저 되는 날이 쌓이면 삶이 쌓여요. 단순한 차이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있어요. 핵심 하나를 정해놓고도 나머지를 다 하려는 겁니다. 기준은 세웠는데 행동이 안 바뀐 거예요. 핵심을 정했다라는 건 나머지 순서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핵심이 먼저, 나머지는 그 다음.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 벽이 있거든요. 그 벽을 넘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과 중요한 사람과 깊이 있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듭니다. 부자들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좁아요. 대신에 깊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수는 적은데 그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왔을 때 이 기운이 생기는가 아니면 빠지는가. 생기는 쪽으로 더 많이 만납니다. 빠지는 쪽은 오히려 줄여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양쪽 모두한테 사실 좋지 않거든요. 기준을 갖는 게 오히려 관계를 지킵니다. 모임을 하나 줄였더니 이상하게 편했어요. 억지로 맞춰야 했던 관계가 없어지니까 남은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덜 만났는데요, 덜 외로웠어요.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들이 남았습니다. 줄인다는 게 잃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남길 것들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앞에 두 가지는 밖을 정리하는 것들이에요. 일정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는 것.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하면 한 가지가 남습니다. 머릿속이 아직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일정은 비웠는데 생각이 쉬지 않는 상태, 그게 남아있다면 결국 도로 채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안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나머지 두 개가 오래 못 갑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틀렸었어요. 같은 고민을 반복하는 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건 고민이 아닙니다. 그 생각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았을 때요, 처음으로 머릿속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되는 것, 마음에 걸리는 거, 반복해서 떠오르는 것들 그냥 종이에 다 적어요. 다 적고 나면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머릿속에다가 두면요, 계속 맴돌고 밖으로 꺼내면 멈춰요. 적힌 것들은 이미 처리된 것들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적은 것들을 보면서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있으면 해요. 없으면 내려놓습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사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 바뀔 수 없는 과거, 오지 않는 미래,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잡아먹습니다.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이 사라져요. 고민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둡시다. 저녁에 한 10분 정도는 써요. 그 시간 안에 다 적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만 남깁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생각이 떠오르면 나중에 그 시간을 하기로 하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처음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생각이 그 시간을 기다려요. 하루 종일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이게 나를 앞으로 가게 하는가? 일정이든 관계든 머릿속의 생각이든 앞으로 가게 하면 남기고요. 아니면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자들이 쓰는 기준이에요. 모임을 줄였다고 했죠. 연락처도 줄였어요. 해야 할 것들도 줄였습니다. 머릿속도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결과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에너지가 새지 않으니까요. 전에는 바쁜데도 남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여유로운데 쌓이는 게 있습니다. 부자들의 지루한 삶, 그건 지루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긴 삶입니다. 매일 같은 옷, 같은 밥, 같은 하루, 그 반복 안에요, 중요한 것들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지만
간단합니다. 가장 강력히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다 이해했다고 하면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 것, 좀 더 준비가 정리되면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 그 좀 더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시작하겠다는 사람은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시작이 준비를 만들거든요. 이 순서가 반대입니다. 자, 또 하나. 일정을 줄이고 관계도 정리하고 머릿속도 비우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요, 이게 이틀은 됩니다. 사흘째 원래대로 돌아가요. 한꺼번에 바꾸려는 게 의욕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또 다른 채우기입니다. 변화도요, 욕심을 부리면 무너집니다. 하나씩 해야 합니다. 천천히 가는 게 결국은 빠릅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딱 하나만 바꾸겠어요. 더 빨리 덜어냈을 겁니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지 않고 더 일찍 중요한 것들만 남겼을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틀렸던 시간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달력이나 메모를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만입니다. 하나만. 모임 하나, 약속 하나, 해야 할 것들 하나,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지우고 나서 어떤 느낌인지 봅니다. 홀가분해진 느낌이 든다면 그게 바로 신호예요. 지워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이상하게 불안할 수도 있어요. 뭔가 빠진 느낌이 들고 이거 정상입니다. 채우는 삶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비우기 시작하면 이 몸이 낯설어해요. 보통 3일에서 한 5일 정도 사이에 이 전환이 옵니다. 그 구간을 버티면 돼요. 억지로 뭔가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뒤를 생각해 봅시다. 일정이 가벼워졌어요. 만나는 사람이 줄었는데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요. 그 조용함 안에서 처음으로 뭘 하고 싶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게 보이면 하게 돼요. 하게 되면 쌓입니다. 삶이 내 것이 되는 느낌이에요. 달력을 지웠던 그날 처음으로 앞이 보였습니다. 단순함이 주는 건 시간이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복잡할 때는 앞이 잘 안 보여요. 너무 많은 것들이 시야에 가려지거든요. 비워야 보입니다. 부자들이 단순하게 사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더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를 지우세요. 댓글에다가 적어 두십시오. 모임 하나를 지웠다. 약속 하나를 줄였다. 머릿속에 걱정하고 있는 하나를 종이에다가 꺼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기록이 되고요. 한 달 뒤에 다시 보면 그때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시작이에요. 지금 바로 지우셔야 합니다. 저도 5년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며 더 바라지 않고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냐고요? 자본이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유튜브를 실행했고 연애 50억이라는 매출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돕는 시발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루 잡아서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무료로 해드릴 거고요. 댓글에 제가 신청서를 하나 남겨둘 테니까요. 링크를 눌러서 신청을 하시고 댓글에다가도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오늘만큼은 꼭 실행을 하시고 성공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